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BMW 520D를 갖고 있는데 BMW를 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타시면서 좀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불편했던 점이 아마 그 DPF일 거예요. 제 거는 이제 F10형 520D 디젤 모델인데 2011년식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유지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에러 코드가 뜨거나 이러면은 그냥 서비스 센터 가시거나 카센터 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에러 코드가 없이 이제 차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DPF밖에 없어요. 엔진 오일 잘 갈아주는 거 외에는 뭐 예방 정비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좋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거죠.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면 좋다. 7,000이면 좋다. 15,000이면 좀 오바다. 다 좋은데 15,000 갈 때하고 5,000마다 갈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거는 확답을 주기가 애매하잖아요. 무슨 패턴이 어떻고 주행 조건이 어쩌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할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방 정비 차원이니까 이러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는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꼭 이거 하나만 알아도 차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DPF예요. 그래서 보통 BM 타고 다니시는 분은 비머링크 이거 다운받아서 하잖아요. 이거 다운받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찾아보셔도 되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 여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대시보드에다가 올려놓은 게 냉각수하고 그 숯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매연이죠. 그 다음에 그 배기 온도, 그 다음에 애쉬, 실제로 이 매연이 그 타가지고 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지금 재생을 하고 나서 DPF 재생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키로수를 달렸는지. 이거는 이제 평균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196km마다 DPF가 작동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DPF 차압 센서죠. 압력 센서. 520도 2011년식은 그 차압 센서가 하나만 있습니다. 한 개. 이제 양쪽으로 체크하는 게 있고요. 하나만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520도 2011년식은 한 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머링크의 DPF에 들어가면 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저 밑에. 근데 저는 필요한 것만 했고 요 네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고요. 요 두 개입니다. DPF가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재생을 하고 있다. 이거는 명령이 떨어졌다. 야, DPF 돌아야 돼라는 거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도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좀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냉각수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상이 있을 때 확인이 되시겠죠? 이게 너무 높거나 그러면 그 계기판에도 나오겠지만 확인이 될 거고요. 이게 너무 낮아도 어차피 확인이 되실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딴 건 다 필요 없이 저는 이제 DPF 클리닝, 3종 클리닝 보통 한다 그러잖아요. 흡기하고 그 DPF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젝터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해가지고 아마 이게 0으로 된 것 같아요. 그 리셋을 해가지고 아마 0으로 됐기 때문에 그때 DPF 작년 9월인가 했었거든요. 작년 9월에 했으니까 지금 1.5 정도 쌓여 있다. 이게 0.0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만큼 쌓였다는 게 아니고 학습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평균 있죠. 평균이 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0.03g이 쌓입니다. DPF 재생이랑 관계없이 쌓이게 돼요. 근데 주행 조건에 따라서 내가 이 평균보다 더 오래 달려야지만, 예를 들면 여기처럼 오래 202보다 더 많이 달렸는데도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랑 그러니까 얘가 현재로 안 됐어도 얘는 무조건 0.03이 요 평균이 지나가면 무조건 쌓이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쌓이는 거랑 관계없이 쌓여요. 근데 얘는 실시간 데이터예요. 수트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요거는 지금 내가 얼만큼 있느냐예요. 이걸 왜 중요하게 보시면 되냐면, 얘는요, 이 차압 센서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차압 센서와 뭐 속도나 차량에서 세팅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요 매연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계산하는데, 차압 센서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수트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뭘 의심하면 되냐면, 차압 센서 망가졌네. 얘는 에러 코드가 안 떠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에러 코드는 그 일반적인 상황 이상을 많이 벗어나야지만 에러 코드를 띄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에러 코드 없이 비정상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이때 또 중요한 점은 이 오프라인에서 이 단위를 바로 하지 마시고 헥타파스칼로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헥타파스칼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뜨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이너스가 뜨면. 마이너스가 뜨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뜨지 않으면 그래도 정상인데 마이너스가 뜨면 차압 센서가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러 코드가 없으셔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자꾸 이제 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차에서 배기 냄새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마 망가져가지고 DPF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도니까 그런 냄새가 이제 계속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냄새가 없거든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얘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돌고 돌았죠. 이 평균 거리가 196이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좀 짧은 거예요. 짧아요. 그러니까 DPF가 빨리 작동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 보통 한 시내 주행으로 해도 225에서 250 정도면 되게 조금 세팅이 되게 잘 돼 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고요. 이거보다 살짝 낮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뭐 10, 20 이상 낮다 그러면은 지금 매연이 좀 생각보다 좀 많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 차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데를 알 수 있어서 이거를 꼭 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조절을 좀 해줘야 되겠네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이걸 보시라는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차압 센서입니다. 차압 센서가 좀 이상 있으면요, 차가 덜컹거리기도 하고요, 울컥거리는 것도 되게 심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이 보시고 절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된다. 헥타파스칼로 바꾸셨을 때 절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정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공회 전시에 뭐 2에서 3 정도, 뭐 6까지 사용감에 의해서 6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높으면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압력이 좀 많이 쌓였다. 약간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DPF 재생이 안 될 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그다음에 뭐 3000 RPM을 올렸을 때는 뭐 20에서 30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거보다 살짝 높은 건 괜찮은데 뭐 60까지 간다거나 이러면 좀 많이 쌓인 편이다. 이거를 조금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알 수 있죠. 뭐를 알 수 있었어요? 냉각수 상태는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평균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뭘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헥타파스칼로 바꿨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갑자기 막 40, 50, 악셀을 밟았을 때 막 120까지 되는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악셀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4, 50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숱이요. 15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치솟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TPF가 돌아야 되잖아요. TPF가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쌓여있지 않은데 왜? 얘는 수치로만 하는 애거든요. 양을 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압 센서가 그렇게 되게 좀 중요해요. 제가 느꼈을 때. 요거에 따라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어찌됐든 지금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바꾸지는 못하는데 얘가 막 악셀 한번 밟았다가 놓으면은 막 얘가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가서 막 DPF가 재생이 되려 그래. 그러면 뭘 해주시면 되냐면 수동 모드로 바꾸시고요. 수동 모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시면 얘가 떨어집니다. 수동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1단, 2단, 3단, 4단 놓으시면, 그러니까 기아를 넣으시면서 작동을 하시면 얘가 쭉 빠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그 RPM 대비 차압이 얼마인지를 얘가 계산해서 이 숱이 얼마나 매연이 쌓이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1, 2, 3단 하면 RPM을 좀 높게 쓰잖아요. 높게 쓰잖아요. 자동이었을 땐 보통 1500, 저는 2000 잘 안 올라가는데 RPM을 되게 높게 쓰니까 높은 거에 비해선 차압이 낮고 그러니까 숱이 좀 낮아졌어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으로 할 때 악셀 밟고 좀 낮을 때 얘가 막 40, 막 30 몇까지 막 올라가던 게 만약에 그대로 수동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RPM 쓰잖아요. 얘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망가졌는데 당장 바꾸기는 싫다 그러면 수동으로 쓰셨다가 하셔도 돼요. 근데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압 센서를 바꾸시는 게 가장 좋고 차압 센서는 정품을 바꾸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냥 기성 좀 이렇게 OEM식으로 나온 것들 좀 브랜드 있는 거 바꾸셔도 되는데 얘는 좀 되게 민감해서 바꾸셨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정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거의 지금 차 상태는 어떠냐? 여기 지금 196에서 어때요? 좋아졌죠? 202. 근데 493이라는 얘기는 이건 고속도로 달렸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가 아니고서 시내 주행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압 센서가 망가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차압이 엄청 쌓이거든요. 제 현재 상태, 오늘 찍은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210까지 평균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아이들링 상태에서 지금 1.97. 1.97 이 내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악셀을 3점까지 올릴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시동 킨 지 얼마 안 돼서 10일 정도 쌓여있고 지금 141 했는데 10일밖에 없어요. 되게 안 쌓이죠. 그죠? 근데 제가 악셀을 밟을 겁니다. 쑥 올라가죠. 3,000 정도 했었을 때 3,000, 4,000 정도 전후로 돌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와, 평균 거리가 210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거의 10km 이상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뭐 그동안에 얼마나 조금 좋아졌는지, 차 상태가 좋아졌는지 이제 또 알게 되시겠죠? 차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알게 되시겠죠? 210까지 올라갔어요. 센서가. 말이 안 되죠.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엄청. 빨간색으로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머링크를 통해서 보셔야 될 거,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평균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중고를 사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균이 평균이 낮으면요. 만약에 이제 196 정도 됐다. 그러면 제가 225에서 시내 주행도 250이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고속도로 하면 얘가 훨씬 높아져야 되겠죠. 훨씬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비정상적이었다가 고쳤잖아요. 차압 센서를 고치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중고로 살라 그러는데 아마 그 비머링크 해서 봤더니 196이야.
그러면 1차 고속도로 안 달린 차죠. 1차 고속도로 달렸는데도 이러면 아무튼 문제가 있는 거죠. 차압 센서가 문제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차압 센서가 망가졌어도 문제인 거고요.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거를 하든 그러니까 뭔 이유든 얘는 되게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를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얘는 평균거리입니다. 여태까지 리셋을 하셨던 차를 사셨던 여태까지 달렸을 때 평균거리이기 때문에 속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 리셋을 하고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잠깐 뭐 500km 고속도로 가서 900km 달렸다고 해서 이게 평균거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쉽게. 엄청 날려야 평균이 다시 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쉽지 않아요. 리셋을 하잖아요. 리셋을 했다 그러면 얘가 거의 이렇게 1, 2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완전 DPF 클리닝 한 건데 그럼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DPF 클리닝을 했는데 기본 차압이 뭐 12 정도 됐다. 사기죠. 새 거는 2에서 3. 늦어도 6 이하는 돼야 되는데 얘가 12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가 있으세요. 다 확인이 가능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보셨듯이 210까지 올라왔어요. 고속도로를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 평균을 올렸느냐? 아니요. 제가 시내만 주행했어도 225에서 250 정도는 돼요. 예, 그러니까 울렁임도 거의 다 없어졌고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해요. BM은요, 달려줘야 됩니다. 달린다는 게 과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국내 거를 되게 천천히 달리는 스타일이에요. 규정 속도 이상 안 달리고 부드럽게 출발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DPF, 이제 가솔린을 탔으니까요. 근데 DPF 있는 것들은요, 좀 밀어내줘야, DPF에서 좀 밀어내줘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BM은 쑥 밟으셔가지고 급가속 마시고요. 쑥 조금 달리다가 조금 브레이크 밟으면서 하시는 대로 해야 이 수트가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쌓이면서 좀 밀어주면서 쌓이면서 좀 이렇게 쌓여가다가 이게 DPF 재생이 돼야 되는데 살포시 쌓이는 것보다 뭔지 아시겠죠? 좀 쑥쑥쑥 압을 좀 주면서 밟으면서 좀 쌓아가면서 DPF가 해야 훨씬 더 좀 원활한 이게 좀 차압이 걸리는데 너무 소복히 부드럽게 차를 해버리면 제가 느낄 땐 차압이 좀 더 빨리 걸려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급가속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금 웅 밟았다가 내려주시고 웅 밟았다가 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편하게 타셔라. 너무 조심하게 타지 않으시고 BM은 편하게 타시는 게 BM이죠. 그렇게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중구난방으로 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머링크로만 체크를 하셔도 기본적인 거는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DPF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다 보실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BMW 사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